안녕하세요. 브릭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스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STP 사업설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다 같이 사업설명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아메이의 시작은 뭘까요? 아메이의 시작은 일단 미팅 참석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아메이의 시작은 내가 내 손으로 사업 설명을 직접 하는 게 진짜 아메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사업해 그러면은 제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 그 기회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공부의 내용이에요. 사실 아메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메이 뽀개기 책 받아보셨죠? 그 뽀개기 책을 공부하는 초보 사업 시절이 있어요. 그럼 그 초보 사업 시절에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장착해야 될까요? 제가 시스템을 진행하는 스폰서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뽀개기 시절에 아메이 뽀개기 초보 사업자 시절에 뭘 여러분들한테 딱 심어드리고 싶냐면 아메이 좋아하기, 아메이 좋아하는 마음 그것과 아메이에 대한 신념 그거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3%가 되잖아요. 3%에서부터 한 SP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뭘 심어드리고 싶냐면 관점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제품을 전달해서 PB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 나 중심의 관점이면 이 사업을 하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은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옮겨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 그분이 뭐가 좀 불편하실까?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 이렇게 그분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 그분이 뭘 원할까? 인생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분이 지금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주변 분을 떠올려 보세요 하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그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되는 그 페이지가 사실은 그 관점 바꾸기의 시작인 거예요. 아메이 할 사람 없어? 아메이 쓸 사람 없어?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만성 피로가 있나? 애가 지금 공부에 키가 필요한가?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필요 조건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충족시켜줘서 그분이 달라지고 그분이 좋아지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굉장히 뿌듯하죠. 내가 누군가를 도운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행위는 내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인생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실상 자존감이 높아야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의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존감이 가장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초보 시절에 관점을 바꾼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SP서부터 그 3%서부터 SP까지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P가 됐죠? 그래서 이제 파운더스 PT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뭘 하는 거냐면
소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루틴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일을, 아메이라는 일을 장착하고, 그리고 소비자하고 소통하고, 스폰서하고 소통하고, 파트너가 생기면 파트너하고 소통하고, 팀으로 소통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배워가는 게 그 시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 소통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보석핀을 갈 때에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구간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설명을 하려면 내가 아메를 좋아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뀐다라는 건 공감을 이끌어내고 당연히 그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람하고 소통하고 루틴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업 설명이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하게 어찌저찌 명단 하나를 잘 내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쯤 스페셜 이벤트로 하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소비자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도 정말로 이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내 몸에 장착이 되어야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생겨야죠. 사실 사업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꿈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의 니즈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의 아메이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끌어내서 1cm 앞으로 당기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메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눈치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사업 설명에서 굉장히 마무리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사업 설명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좋아하고 신념을 갖춘 마음으로 내가 관점을 바꿔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려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업 설명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루틴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업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초반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진짜 시간이 지나고 아메이를 하면 할수록 이 사업 설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처음에 한번 딱 하고 말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목요일 날 항상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듣는데 그 사업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사업 설명의 그 안을 만들어서 한번 핸드폰 영상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10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평생 쓸 사업 설명이 아마 그 기초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잡히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사업 설명을 안을 짤 때 어떤 내용을 기초로 짜야 되는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게 이제 뽀개기에, 요번에 이제 개정판 뽀개기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쇼더 플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그분한테 알려야 될까라는 거의 키워드예요. 이 사업은 큰 사업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장바구니 적립이나 받고 캐시백 조금 받아가지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비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업이라는 거, 그거를 사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지금 생필품을 쓰는 걸로 시작해서 그렇지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말 큰 사업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사실 그게 이 사업의 가장 1번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알려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공정하고 올바른 사업이다. 사실 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결심시키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사실 만약에 돈이 된다라고 그러고 큰 사업이 된다라고 그러면 관심은 가져요. 그렇지만 이 옳고 공정한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딱 장착되지 않으면 다들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요. 누군가한테 자기가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업 설명을 하는 내용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 옳고 공정한 사업, 당신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딱 넣고 결국은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업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Y예요. 내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런 거래? 응? 왜 그런 거래? 하고 묻죠, 나한테. 왜 해?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할까? 내가 정리해 봐야 돼요. 가장 왜 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전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은 무엇을 원할까? 상대방은 나한테서 뭘 궁금해할까? 내가 아메이야. 내가 아메이인데 나하고 얘기해. 내 말을 그래도 들으려고 해.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스페셜한 Y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상대방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상대방이 공감할 만한 그런 Y를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Y의 어떤 스페셜한 부분도 얘기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메이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듣겠어요? 이거 사업 설명인데 왜 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이죠. 돈을 번다니까. 저게 정말 돈이 돼? 진짜 돈을 벌 수 있어? 제가 말한 대로 저렇게 큰 사업이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잖아요. 제품 설명이 아니잖아요.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Y를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Y를 얘기하거나 여러분이 뭐 개념이나 회사나 아이템이나 모든 걸 얘기할 때 상대방이 뭘 궁금해할까? 나한테 뭘 원할까? 그 관점을 바꾸는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를 얘기할 때도 내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나의 현실 점검을 얘기를 해야죠. 일단은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알게 됐어. 요 현실 점검에는 그 앞서서 내가 아메이를 만나게 된 경위를 살짝 얘기해도 좋아요. 길지 않게 살짝.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한 1년 전부터 아메이를 계속 얘기했었어. 근데 나는 진짜 싫어가지고 제품만 쓰고 도망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러이러한 남편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아, 우리 남편도 되게 힘들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펀뜩 떠올린 게 나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 언니가 얘기했던 아메이가 생각나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내가 그 언니한테 받았던 음원을 들어봤지. 그랬더니 내가 알았던 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거, 남편한테 그래도 보탬이 되는 거, 그런 어떤 나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야. 나는 그런데 옛날부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메이가 정말 깜짝 놀라게 그런 일이더라. 나는 그냥 아메이가 처음에 그냥 퐁퐁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들, 나의 현실 그런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하게 됐던 거야. 제가 여기 지금 요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에서 현실 점검, 꿈, 생각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아보게 된 경위를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현실이 나오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를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내가 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를 다시 알아본다라는 게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메이는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이렇게 스폰서가 옆에 있고 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 내가 가졌던 꿈은 나는 정말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나는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 그런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려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냥 정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입이 정말 보장돼 있으면 직장, 내가 어느 순간에 접을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메이를 내가 선택하게 된 거야.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내용의 주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어떤 스토리죠. 스토리인데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지 마. 제목같이 쭉 현실 점검 해가지고 뭐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 뭐 이런 얘기로만 가득 채우지 마시고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세요. 내가 요번에 어버이날 가서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 세상에 내가 진짜 어버이날 돈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못 드리고 내가 손을 맨날 덜덜 떨면서 드리는 내 모습이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앞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주제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우리의 창업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런 자유를 내가 가지고 싶고 가족과 행복하고 싶고 내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정말 노력한 것보다 더 보상받고 싶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주제로 이 위의 얘기를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자유가 중요해.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그런 게 진짜 중요해. 그리고 나는 정말 가족과의 행복이 중요해. 나는 인생에서의 희망이 중요해. 희망이 있는 삶. 그리고 나는 진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보상.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다 얘기하셔도 되지만 Y가 그럼 길어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뭐 가족에 대해서는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꿈,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싶은 거 이런 걸 얘기해도 정말 괜찮은 거고. 그렇죠.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뭐 그렇죠. 아이,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남편, 내 자신 이런 어떤 부분들 그건 뭐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해서 내용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결정했는데 나는 정말 아메이에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저는 얘기하는 게 인세 수입을 얘기하죠. 그리고 상속을 얘기했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하시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인세 수입과 상속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사실은 신기해하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Y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어필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호기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메이를 좋아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뭐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월세 받는 일, 그리고 자식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일반적으로들 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뭐 아이가 없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리고 뭐 나는 무소유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 뭐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를 어떤 아메이의 어떤 가치나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나 그런 걸 얘기하셔도 좋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좋은 점 두 가지. 요렇게 내용을 Y를 딱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3분 이내에 하는 건데 이 내용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메이가 그런 일이야? 아메이가, 아, 네가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했구나?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 이런 마음이 들게끔,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준비를 하고, 그래서 Y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3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Y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큰 돈이 된대. 뭐 이런 얘기를 빵 날린다든지, 어쨌든 이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Y만 얘기하시는 거니까 Y가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좋은 거죠, 진짜. 그래서 그 Y를 얘기할 때 내가 나는 진짜 당신하고 다르게 살아. 나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나는 정말 기대되는 삶이 있어. 하는 얼굴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남편이 망했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할 수 없이 이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메이를 어필해야 되죠. 그렇지만 나도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이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자랑하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랑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서 웬만큼 벌어오긴 하지. 그런데 그걸로 아이를 제대로 가리키거나 아이의 꿈을 이룬다거나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더라. 그러니까 뭔가 자랑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약간 디스를 하세요. 내 스스로를. 그래야 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리지 않아야 마음이 열려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 잘났어 하는 마음이면 사실 마음이 안 열리죠. 그래서 그러고 또 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 애가 사실은 공부를 좀 해. 근데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진짜 내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미술을 너무 잘해. 우리 아이가 음악을 해. 발레를 해.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진짜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 벌어오는 것만으로. 진짜 우리 남편 벌어오는 돈 걔한테 다 들어가면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그 다음에 디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를 어필해야 나를 쳐다봐요.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이제 내 사업 파트너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하러 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내 스폰서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왔던 좋은 생각들,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들, 저 사람 참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얘기할게요. 이 개념은, 요 개념은 암기 과목이에요. 요거는 그냥 다 똑같이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외우세요.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아메이에서 돈 주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생필품을 바꿔 써서 적립받고, 이 적립받고는 장바구니 SOP죠. 적립받고 구정 광고해서 캐시백 받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제품을 쓰면서 구정 광고를 조금 하면 적립도 받고 캐시백도 받는 상태로 생필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 기회 자체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사업 설명해서 그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일로 큰 돈을 버는 거. 그게 이 세 가지가 이 사업의 개념이에요. 내가 생필품 나 혼자 써. 나 혼자 쓸 때는 나 혼자 적립받아요. 근데 내가 입을 조금 벌려요. 그러면 아메이가 적립이 아니라 돈으로 꽂아줘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적립도 받고 생필품 써서 정말 캐시백도 받는 이거 자체가 돈 버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돈 버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사업 설명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켜가지고선 그 사람을 성공시키면 정말 큰 돈을 버는 일, 이게 이 사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이거는 2분 내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답변을 조금 하면 또 시간이 조금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 풀어주기를 하는데 다단계 파는 일 비싼 거다. 이 세 가지 이게 그냥 단골 메뉴예요.
제가 물론 뭐 아메이를 얘기한다. 우리 다단계 원래 아닌데 뭐 이렇게 다단계를 앞세워서 내 얘기해. 그게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업 설명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보면 전부 다 이 일을 풀어줘야 그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거야. 사실 이 Y에서 마음이 좀 열렸죠. 공감대를 형성해서 맞아, 맞아, 나도 그렇지. 저 친구의 얘기하고 내 얘기가 다를 바가 없어. 나도 되게 공감했어. 하는 마음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 오해가 풀려야 귀가 열려요. 오해가 풀려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삽습을 많이 해보면 이 오해가 풀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단계가 아니다, 파는 거다 아니다, 비싼 거가 아니다. 이 얘기를 딱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귀를 열고 정말 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회사도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있죠. 회사를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 회사의 역사도 있고 뭐 어떤 규모도 있고 이게 생산회사라는 것도 있고 동업을 했다는 것도 있고 미시간 에이다에 있고 뭐 1959년부터 만들어진 회사인데 굉장히 넓은 회사 부지를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 진짜? 그런 회사가 있어?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얘기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아 그게 생산회사였어? 야 그렇게 매출 규모가 커? 그게 다국적 기업이야? 뭐 이런 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정말 얘기해보면은요 이 회사의 비전 가치 철학을 얘기해 줄 때 정말이야? 이런 그 눈빛을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이 회사는 다르게 생각하는 회사야. 내가 처음에 아니 그 회사가 정말 그 내용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자기네가 먹을 수 있는 광고 유통비를 굳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저렇게 결정했어? 나 사실 그게 진짜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한테 가서 야 너 왜 대형객 만들고 롯데마트 만들어가지고 너 광고 유통비 참참이 뜯어먹냐 이런 질문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생필품을 마트에 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대기업의 불만을 가져도 이마트에 여전히 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메이라는 회사는 다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 광고 유통을 해서 자기네가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죠. 우리는 가서 쓰면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가 쓰죠. 그런데 아메이는 그 광고 유통이라는 걸 통으로 안 한 거잖아요. 사실 요즘 대기업들 보면은 카페도 하지, 빵집도 하지, 뭐 하다못해 뭐 급식도 하지. 요즘은 중고차도 한다며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손 댈 수 있는 걸 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가장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찌끄러기. 노동 강도 높고 돈 안 되는 일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 해요. 그 돈 되는 일 중에 최고봉이 광고 유통이에요. 근데 그 광고 유통을 아메이는 아예 나 이거 안 할래. 왜? 우리의 철학은 같이 잘 사는 걸 원하니까. 같이 잘 사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냐를 생각할 끝에 광고 유통이라는 그 부분을 내가 안 할게. 내가 광고 유통 회사를 안 차릴게. 물건값의 한 7, 80%가 광고 유통인데 우리도 물류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 다 제하고 35%에 해당하는 그 광고 유통비를 당신네들이 광고 유통을 하면 그 기회를 나눌게 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눠서 같이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가진 회사고 그런 생각을 가진 회사가 만든 이 수익 구조가 에디슨 어워드를 받은 거예요. 그쵸? 에디슨 어워드라는 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1993년에 아메이의 창업자 두 분이 이 수익 구조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왜? 같이 잘 살자. 그게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죠. 혁신적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상까지 받은, 에디슨 상까지 받은 그런 수익 구조를 우리는 다단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 그 얘기를 저는 여기서 막 너무 불불거리면서 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려요. 아, 진짜? 진짜 그런 회사가 있어? 이렇게.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아이템을 얘기하든 수익 구조를 먼저 얘기하든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어필하는 건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우리가 봤던 대기업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회사는 근본이 다른 회사다. 아예 베이스가 다른 회사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시켜 주면은 굉장히 다들 마음이 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연결하는 그런 문구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아이템으로 확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 아이템이 중요한 거잖아. 우리 남편들 보면은 평생 좋은 아이템 없어? 그거 찾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사실 아이템은 좋은 거 알지. 진짜 아메이를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90% 이상 그거 제품은 좋잖아. 이런 얘기는 꼭 하더라. 아메이가 막 다단계라고 아니라고 나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제품은 좋잖아. 이 얘기를 해. 근데 생각해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제품은 좋은데 왜 사업성이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품이 좋으면 스스로 제품이 부정 광고를 스스로 하는 거야. 이 제품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제품이 하나가 좋으면 그 사람이 아메이에 대한 마음을 열고 아메이에 대해서 내가 그 제품이 좋으면 그 소비자가 사업적인 마음이 없어도 스스로 입을 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아이템이야.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거기서 펼쳐 보이면서 이게 아메이의 아이템이야. 굉장히 많지. 이렇게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라고 불리는 화장품 전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품 나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수기, 청정기, 퀸, 뭐 그리고 국산 제품이 이 네트워크에 또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원포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있어 하고 쫙 종류를 얘기하고 나는 사실 처음에 이 제품 중에서 세모나메가를 처음 권유받아서 먹어봤었어. 그러면서 나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니즈가 조금 파악된 상태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 정말 여러분 사업자들이 좋아하는 제품 정말 진짜 50가지 100가지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좋아했던 제품을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제품에 대한 나의 감동을 얘기해도 좋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애가 키가 안 커서 고민이면 나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걸 하는 도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났는데 이게 진짜로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샴푸가 머리가 긴 사람이면 그 샴푸에 대한 감동을 얘기해도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그때그때 정리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이템이야. 이렇게 해서 사업의 아이템으로 정리가 딱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제품에 대한 얘기를 쫙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또 살짝 얘가 나한테 팔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마인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야. 사실은 우리 남편들이 맨날 술자리에서 그놈의 좋은 아이템 찾는 얘기를 평생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아이템 세계에서 1등하는 매출 1등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 가입만으로도 그 아이템을 내 아이템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이 아이템에서는 좋죠. 그래서 아이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유통 수익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템으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개념의 일이 이제 이 아메인데 우리한테 주는 돈은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을
얘기하는 이유는 수익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떤 유통의 흐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통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유통의 흐름 이런 거는 그냥 다 정리됐죠. 뭐 직거래를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간혹 보다가 보면은 너무 올드한 장표를 가지고 뭐 마트에서는 뭐 얼만데 뭐 소매점에서는 얼만데 막 그런 장표 쓰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 뒤처진 얘기고 그냥 유통은 그냥 이 유통은 요즘은 그냥 다 그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에서는 결국은 그 유통의 비용의 30, 그러니까 물건값의 35%를 우리가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거기에 35%니까 4,300억 약 4,300억 가량 되는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누구한테 갈 돈이냐? 대기업한테 갈 돈이다라고 한번 찝어주시면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죠. 그래서 그 유통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2 플랜을 얘기를 하는 거죠. 112를 얘기하죠. 그래서 112를 얘기하는데 그 112를 얘기하는 목적은 아까 얘기한 그 옳고 공정한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사실은 유통 얘기하고 나는 사실은 아메이가 처음에 다단계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냥 뭐 아메이는 많이 퍼져 있으니까 좋은 다단계 그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나는 제품이 좋아서 물건을 쓰지만 이걸 사업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플랜을 듣게 된 거야.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진짜로 그 플랜을 듣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렇게 공정하고 이렇게 괜찮은 일이면 남한테 얘기해도 되겠구나. 사실 스폰서가 얼마 버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그 내용에서. 그래서 그 112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12를 설명할 때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112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 개념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고 이 112를 설명할 때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어느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예민하게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고 초보 사업자들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본인이 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일일이 옳고 공정한 사업이라는 부분이 내가 사업을 결정하게끔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시간을 써서 정성껏 정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옳고 공정한 일이라는 게 이제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아이템에서 이제 그 홍민정 사장님이 만드신 그 가격 비교 차트도 요즘은 많이 보여줘요. 아이템에서. 그래서 거기서 비싸다라는 어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옳고 공정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거기서 이게 개념을 얘기하면서 파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좀 반복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왼쪽에서 내가 이게 파는 게 아니고 다단계가 아니고 비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나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건 생필품 바꿔 쓰고 구정 광고에서 캐시백 받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누구한테가 얘기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큰 돈을 버는 일이야.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래서 3명이 나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을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 999 플랜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BB 정도에 가서 이게 쌓이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월세 수입을 받고 인세 수입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쌓이는 일이라는 것에 왜 쌓이는 일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왜 쌓이는 일이 될까? 왜 쌓이는 일이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쓰잖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쓰잖아. 근데 아까 보여줬던 그 앞에 장표에 자료집에 앞에 장표에 그 돌아가신 분 사진을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쓰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분을 애용자로 만들어 놓는데 시간을 써 놓으면 그 사람은 아메이 제품이 좋으니까 정말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쓰게 되고 그 지속적으로 물건을 쓰게 된 것의 광고 유통비를 지속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월세 수입, 인세 수입 같은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쌓여서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운스 플래티늄 정도에 가서 상속, 플래티늄 정도에 가서 상속, 그다음에 이제 여행 이런 그리고 이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999 플랜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한 10분을 정도 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고 네가 지금 너무 마음을 다해서 들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 너도 진짜 황당할 거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메일을 내가 불쑥 찾아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네가 싫어하는 눈치를 주는데도 내가 끝까지 얘기한 이유는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걸 얘기한 이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과 장점을 연결해서 인정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메이를 시작한 지가 좀 됐잖아. 그런데 너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데까지 나한테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어. 내가 확신을 가질 시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할 용기가 필요했어. 사실 너랑 나랑 한 3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3년 만에 만나서 내가 아메이 얘기를 해서 너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사실은 너가 떠올랐어. 너는 원래 되게 뭔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싶어하고 꿈이 크잖아.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너한테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가 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사실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온 거야. 그런데 나는 어차피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너를 2번 만나고 3번 만났을 때 얘기를 꺼낸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나를 오래간만에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메이에 대한 어떤 가치, 이 사업의 어떤 진짜 본질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진짜 떠오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내 주변에 진짜 너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사실 네가 네 입으로도 오지랖 넓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오지랖 넓어도 하나도 실속 있는 게 없다 그랬잖아. 사실 이거는 오지랖퍼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 그런 것도 칭찬할 수 있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그것도 칭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남편 도우려고 네가 뭐라도 그렇게 맨날 하는 모습이 너무 내가 언니로서 봤을 때 기특하더라. 응?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사실은 네가 만약에 이걸 정말 좋다고 알았다면 네가 1번으로 나한테 오지 않았겠니? 하는 애정 표현을 해도 돼요.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듣고 진짜 같이 여행 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걸 듣고 있잖아. 난 니네 애들이 생각났어. 정말 네가 이걸 해서 정말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니네 아이들이 얼마나 큰 기회를 가지고 좋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 가족, 우리 8명 잘 만나서 놀러도 가잖아. 그런데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정 표현. 난 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넌 사실은 네 발전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생각해 봐봐. 솔직히 주변에서 너의 꿈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 너 있어? 너 남편이 그래. 엄마가 계속해서 그래. 야, 엄마도 나중에는 애나 잘 키우라 그러더라. 응?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내 꿈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야, 아메이밖에 없더라. 나도 그래서 사실 마음이 동한 거잖아.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얘기들을 이 애정 표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당신의 꿈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싶고 희망을 제시하고 싶고 이렇다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내가 쭉 말하고 나면. 그래서 다시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상대방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사업 설명이나 스피치는 중간중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의미 부여를 정확하게 한 번씩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사업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회계연도 아메이는 회계연도가 9월부터 8월이거든. 8월까지가 이번 회계연도인데 이번 회계연도 안까지 너 4억의 자산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4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 보자. 나는 너한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어보자 이러지 마시고요. 100만 원이 자산 가치로 따지면 4억이잖아요. 그게 꾸준히 나온다면. 근데 그 4억이라고 하는 것도 오피스텔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월세 나오면 좋잖아. 4억짜리 가게 하나 만들어보자. 어차피 너 회사 다니잖아. 너 애기 키우잖아. 어차피 너 할 일 하면서 옆구리에 하나 껴보자. 사실 그 옆구리에 낀 클러치에 사실 50만 원만 들었어도 꽉 낄 텐데 거기 4억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꽉 끼겠니?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네 인생에 알아보라는 거야. 네 인생에 한번 같이 가보라는 거야. 발 한 짝 담가보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여기서 사업적 제안. 그래서 나는 내년에 그래서 네가 연봉 한 2,500 정도를 꿈꾸고 있어. 플래티늄 꿈꾸고 있어. 그게 안 될 것 같지? 될 수도 있어. 네 주변에 정말로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사람 3명 없겠니? 뭔가를 아이 과외비 걱정하고 남편 직장 언제 잘릴까 걱정하고 이런 사람 3명 없겠니? 3명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전달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했듯이.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 네 마음이, 네 눈빛이 조금 변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 기회를 함께 나눠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사업적 제안을 하는 거죠. 나는 사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3년 안에 너 연봉 1억을 나는 꿈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너 한번 생각해봐. 3년 후에 네 연봉이 1억이 됐어. 대박이지 않냐?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업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이게 그냥 캐시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적립받자고 장바구니 하자고 내가 너한테 조금 캐시백 받아서 목표가 최종 목표가 비비를 하자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큰 돈을 벌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적 제안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 될 수 있어. 네게 될 수 있어. 너의 거야. 이 얘기를 너 잘 생각해.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생각해. 이 기회가 이거 분명히 기회거든. 이 기회가 네게 될 수 있어. 네 거가 될 수 있어.
이제까지 밖에 있는 좋은 일도 돈 벌 수 있는 것 전부 다 좋은 뭐에 그림의 떡이지. 내게 될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일은 네게 될 수 있는 거야. 이 아메이를 만든 창업자가 그러라고 그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자고 함께 성공하자고 이러한 수익 구조 이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너무 진짜 소름 끼치고 감동적인 게 그거야. 정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어떤 분 두 분이 생각을 바꾼 그 생각의 전환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내 인생이 바뀐 거잖아. 나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 수익 구조는 존재하는 거잖아. 너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네가 어느 크기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네 기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드림 빌딩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중에 정말 네 남편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다고 그리고 꼬리를 빠뜨리고 들어온 날 여보 차 한 대 바꿔라. 그리고 탁 차 한 대 바꿔주고 말이야. 여보 내가 통장으로 용돈 쌌어. 어깨 펴. 딱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말이야. 그럼 얼마나 진짜 짱 아니야?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진로에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려고 엄마 돈 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거나. 뭐든지 해봐.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아이의 꿈을 막 뻔뿌질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바람 빼야 돼요, 내 손으로. 돈 없으면.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어. 그런데 아이한테 끝없이 끝까지 내가 정말 동기부여해주고 진짜로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 일이야. 응?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도 언제 한번 시원하게 돈 드릴래? 언제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래? 사실 그거 진짜 꿈이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꿈이잖아. 주변한테도. 사실은 그 아메리카노 그 선물 하나씩 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거 막 할 수 있어? 응. 그런 거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응? 별거 아니지만 내가 주변한테 그러고 살 수 있는 여유?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참 별거 아닌 소소한 일들을 우리는 평생 넉넉하게 마음 편히 못 하다가 가는 거야. 음. 그래서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왜 필요 없어? 정말 산속에 사는 스님도 돈이 필요해. 응? 정말로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로 한번 끝내보자는 거야. 한판 붙어서 끝내자는 거야. 사실 그 문제를 내가 인생을 태어났으면 돈 버는 돈이라는 놈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끝을 내야 내가 먹고 사는 걸로부터 끝나거든. 근데 그 먹고 사는 걸로부터 끝난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나는 우리 스폰서를 보니까 알겠더라. 나는 정말 그게 드림이야. 꿈이야. 그러면 얼마나 내 어깨가 가볍고 내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속 시끄러운 일이 없고 좋겠냐.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속 시끄러운 것에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99%가 건강 문제를 빼고는 거의 돈에서 유래하잖아. 그래서 진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면 내 모습이 얼마나 멋져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한번 너도 꿈꿔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고 내 새끼의 걱정도 다 끝나면 얼마나 네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꿈꿔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울게. 내가 도울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스폰서가 같이 도와. 이 아메이는 그렇게 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겠니?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거기에는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미팅에서 다 가르쳐줘.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줄 알아? 응? 그래서 내가 돕는 거야. 시스템이 돕는 거야. 그래서 미팅을 들어야 돼. 돈 벌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미팅 참석하는 일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아메이를 성공하려면 나인코어라는 게 있는데 하고 이제 조금 뭐 진도가 더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아닌 사람들은 미팅 초대까지 얘기하고 내가 음원을 보내겠다 들어봐라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제일 많이 열을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마무리를 길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무리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사업 설명을 하거나 다시 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연결시켜서 인정 칭찬을 하고, 가까운 사이 같은 데는 애정 표현을 하고, 내가 사업적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게 그래서 당신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드림 빌딩도 해보고, 그리고 시스템 안내를 하면서 내가 돕겠다는 얘기를 하고, 미팅 초대 음원 보내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단톡방도 묻고, 이런 스폰서랑 단톡방 묻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쇼더 플랜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쫙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잠깐만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메이가 그래서 이제 Y를 얘기했잖아요. Y를 얘기하고, 뭐 제품을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Y의 제품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제품이 좋아서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무리 제품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 상대방은 내가 사업 설명을 듣는 거니까, 그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개념, 내가 사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자꾸 제품을 먼저 잔뜩 얘기를 하면 그냥 제품에 대한 걸로 그 사람도 그냥 확 머리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Y가 나는 아메 제품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이게 진짜 돈을 버는 일이잖아 하는 그런 Y를 얘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정도의 제품을 얘기하시든 세 번째 정도의 제품을 얘기하시든 제품에 대한 어떤 Y가 제품이신 분은 그렇게 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그런 제품, 그 제품을 쓰고 아메이가 진짜 좋게 됐잖아. 근데 나는 진짜로 생필품을 쓰고 가입해 생필품 쓰는 소비자였어. 그런데 내가 생필품을 쓰니까 장바구니라는 걸로 적립이 되더라. 근데 그 장바구니라는 걸로 적립률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사실은 너 홈플러스 다니냐? 이마트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너 적립 비율이 얼만큼 되는 줄 알고 적립해? 그럼 다 이제 대부분 몰라요. 네가 그 이마트에 가서 1,000만 원 쓰면 10,000원 적립된다? 진짜 그 정도의 적립률이야. 그러면 네가 이마트 집 딸이 아닌 다음에 죽어라고 이마트에 가서 충성스럽게 쓸 이유가 있냐? 아메이는 얼마가 적립되냐면 수포를 바꿔서 쓰잖아. 그러면 10만 원씩 석 달만 써도 있잖아. 10,000원이 적립돼.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이면 결국은 한 30만 원 이상 쓸 거 아니야. 그 30만 원 이상 쓰는 그 생필품을 전부 아메이로 바꿔 쓴다고 그냥 꾸준히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2년 동안 82만 5천 원이 적립이 돼. 그러면 아메이 비싸요. 어째요? 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진짜 그것만 내가 적립을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간혹 캐시백도 받는 상황이 되거든. 그럼 내가 캐시백 받는 거랑 적립받는 거랑 다 하면 진짜 제일 싸게 생필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제일 싸게 편리하게 생필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네가 누군가에게 알려주잖아. 입을 벌려 구정 광고를 했어. 그래서 네 네트워크에 소비자가 조금 만들어졌지. 그러면 너는 정식으로 진짜 캐시백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을 써서 적립받고 그 누구한테 입을 벌려 얘기해서 캐시백 받는 요 상태가 너무 네가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뭐 격식을 따져서 사업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입을 벌려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이걸 이해해서 이렇게 제품을 쓰게 되고 같이 쓰는 사람을 또 챙기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그게 바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사업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생필품 소비, 가입해 생필품 소비하고 소비자 만들어서 캐시백 받는 이 일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이 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일이 우리가 말하는 아메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야. 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이 얘기잖아요. 앞에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아메이를 파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파는 게 아닌 게 세일즈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파는 거지. 근데 아메이는 내가 물건을 쓰고 많이 제품을 전달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벌 수 있는 수입의 최고봉이 얼마인 줄 알아? 한 2,500, 3,000?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메이에는 아까 얘기한 그 35% 금액 거기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14가지 보너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 14가지 보너스 중에서 요 1차 보너스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내가 생필품을 내가 소비하고 소비자한테 구정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요 1차 보너스야.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후원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서부터는 이 리더십 보너스를 해서 이 이후에 2차 보너스에 해당돼. 그래서 정말로 요 두 가지로 벌 수 있는 게 1차 보너스인데 아메이 전체 보너스 중에서 돈 주겠다고 하는 보너스 종류 14가지 중에서 13가지가 이 3번에 해당하는 일이야. 그러면 아메이의 성격이 온전히 세일즈라고 볼 수 있어? 자, 앞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자료집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 파는 일 아닌가요? 이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아마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메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 이분이 이제 성장했다고 어떤 핀을 성취했다고 직급을 성취했다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 사진을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따놓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래. 흑백사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직급이 올라가고 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도대체 그게 뭔 일이냐? 응? 아메이는 이분이 돌아가신 거랑 상관없이 이분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쓰는 거지. 지속적으로 쓰니까 결국 이 누구 때문에 이 매출이 올랐나를 굳이 돌아가신 분인데도 찾아서 이분의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아메이야. 그러면 아메이가 이 귀신이 팔았나? 지속적으로 파는 일이면 이런 수입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구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말로 처음에 내가 생필품을 소비하고 누군가한테 이거 권할 때 그때 남이 보면 나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저게 파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내가 제품을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그 행위를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 제품을 주는 몇 번 갖다 주면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니 이렇게 매번 나한테 갖다 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는 내가 가입해서 쓸게요 하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분이 가입해서 물건을 썼다고 쳐. 그분이 가입해서 물건을 쓰면은 나한테 돈 붙이는 게 아니라 아메이에 돈 붙이는 거지. 그리고 아메이가 배송해 주는 거지.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언니 오늘은 제가 생필품 중에서 생리대하고 고추장을 살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안 하지. 보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아메이는 이 매출이 누구로부터 올랐나 하고 따져보니까 LOS상 나하고 연결돼 있잖아. 나하고 연결돼 있어서 아메이는 가입할 때 스폰서 번호를 넣잖아. 연결돼 있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애용자가 되기까지 제품 설명도 하고 이렇게 샘플도 주고 가입해서 물건 쓰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행위를 했구나,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 보상으로 나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을 주는 거야. 그게 인쇄처럼 들어오는 수입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파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가서 그 자료집을 펼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업 설명 그 999 플랜 종이 한 장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세일즈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무조건 많이 파는 거다. 근데 아메이는 무조건 많이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요 파는 일이 아닌가요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서는 그냥 저의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나 괜찮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얘기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의 루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개념은 이제 알겠지. 이 개념은 이제 알겠지. 근데 이게 진짜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지 난 너무 궁금했어. 근데 아메이는 생산회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메이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광고 유통이 난 있을 줄 알았거든. 다 대기업은 그렇잖아. 제2기획 이마트 신세계 만들고 삼성에서, 롯데에서 대응기획 롯데마트 만들고, LG에도 LG마트 만들고. 그래서 광고부터 유통까지 다 장악하는 게 대기업의 생리인데 아메이는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직거래를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광고 유통비 조의 35%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아까 14가지 보너스를 만든 거잖아. 근데 그 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4,500억 정도 돼. 4,300억 정도 돼. 그런데 그 돈을 다시 가서 봐봐. 생필품 소비에서 적립금, 그다음에 소비자 만들어서 캐시백, 그리고 누군가 후원해서 이 후원했기 때문에 그 받는 보상, 그 보상이 13가지가 다 여기에 되는데 그 내용을 이 4,300억으로 해결하는 거야. 하고 여기에서 이 광고 유통을 얘기하면서 수익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의 원천을 얘기하고 그 유통 구조를 얘기할 때 요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메이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광고 유통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메이에서는 광고 유통비를 줄이고 기타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ABO 캐시백을 이만큼 돌려주는데 이거는 거기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재무제표에 보면 이 금액이 온전히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3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아메이 사장이 구속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으로 30 이런 유통업체들은 캐시백 해주는 돈이 35%를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5%더 주겠다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업체들은 다 좀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5% 안에서 우리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 광고 유통비에 안 들어간 돈이에요. 우리가 뭐 뉴트리라이트 광고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 미국으로 이제 이익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 데서 내놔서 광고 유통을 특별히 더 해주는 거지, 이 안에서 광고 유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계세요. 혹시 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요 광고 유통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도대체 아메이가 이 유통의 이 부분을 생략하고, 광고 유통의 이 부분을 생략하고 우리한테 이 돈을 주느냐면, 사실 이게 나는 되게 신기했어. 왜 그러냐 하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회사야. 그래서 이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회사야. 그래서 생각부터가 달라. 같이 잘 사는 거를 생각한 회사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같이 잘 살자고 손 내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잘 살 기회가 없어.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참 보지 못한 회사야. 몇 년 전에 EBS 교육방송국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한국에는 그런 부자를 못 찾은 거지. 그래서 밖으로 그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달고, 그 제목이 창피한 줄 모르고 그 제목을 달고 방송을 내보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온전하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방송 분량 중에 대부분이 아메이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두 업체는 그냥 거의 정말 끝에 가서 조금 나왔거든. 근데 그 A사라고 하는 그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데, 그 진짜로 거기에서는 사실상 아메이가 기부를 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메이의 진짜로 착한 일은 이 수익 구조를 만든 거야. 에디슨 어워드를 받을 만큼의 이 수익 구조를 만든 게 진짜 누군가를 도와. 그러면 당신도 먹고 살게 해줄게. 누군가를 정말 도와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 그러면 정말 당신도 잘 살게 해줄게. 사실 그거잖아. 착한 일을 시스템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도와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정말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일인데 우리가 돈 안 주면 하냐? 안 하지.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광고 유통비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정말 감동스러워.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여기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저는 회사를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까지 얘기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아이템 얘기를 좀 하죠. 아이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비교 해가지고서는 비싸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그러면 요 왼쪽 페이지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정화 개념도 얘기하고 그래서 파는 거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돈이 우리한테 그 어떤 재원으로 들어오는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마케팅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게 회사의 어떤 가치 철학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템 얘기 좀 하고 아이템 얘기하면서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아무리 회사가 좋고 뭐 비싸지 않고 제품 좋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남한테 얘기할 때 이게 좀 찝찝하면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보상 요 내용으로 가죠. 저는 사실은 이 구조를 보고 사업을 결심했거든요. 신기하죠. 저같이 산수에 약한 사람이 이걸 보고 결정했어요. 아, 이거 진짜로 남한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제가 아주 그 정성껏 얘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 스폰서 AB 해가지고 나 스폰서 AB에서 스폰서가 버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자 해가지고 이거 이제 수익 역전되는 건 여러분도 다 여기까지는 하실 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스폰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자. 이 자리에 한국 아메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 수입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위에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달라지는 건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바로 내 스폰서가 없고 한국 아메이가 있든 아니면 내 스폰서가 10명 있든 100명 있든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내 수입이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로부터 내 위로 10명이 있대. 내가 11번째래, 한국 아메이에. 뭐 대충 세어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11번째래요. 그러면 11번째, 내 파트너가 12번째, 그 다음 지금 사업 설명을 듣는 그 소비자가 13번째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스폰서도 알고 오늘 나를 봤으니까 나도 처음 봤겠지만 나는 봤지만 내 위에 있는 10명은 어쩔 거냐. 보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당신 수입이 그 사람들하고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당신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다고 증명이 돼야 사실은 일을 하는 거다. 나도 바보 아니다. 나도 그게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창피하지 않고 정말 옳고 공정한 일이라는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입 벌려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폰서가 없다면 한국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 밑이 바로 당신이라면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명 있고 100명 있다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스폰서가 얼마 받을 것 같냐. 이런 얘기도 꼭 해요. 그러면요 이거 다 이해했어도요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하면은요 그래도 얼마라도 받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이해하면 이제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물론 뭐 처음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분이 사업 설명 점검을 할 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 주는 사업 설명이 적어도 제 한 7-8 번? 이 정도는 이제 사업 설명을 OM에서 듣는 거 말고 이렇게 실제로 종이에 그려서 풀어 주는 걸 그 정도 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사업 설명을 이해하면 이 일을 가질 게 하나도 없어 사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해시키는 거 거기에 그 안에 다 있죠.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이 공정한 보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정성껏 해 줘서 노력순이고 수익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내 마음에 이제 그 찜찜한 부분이 싹 사라졌어. 파는 것도 아니야. 정말 다단계도 아니야. 요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서 그 나카지마 가오로 맵 그것도 얘기하고 에디슨 어워드도 같이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 그게 해결됐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 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언니처럼 내가 사업까지는 모르겠고 언니처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캐시백 많이 받으면 좋지. 나도 생필품 쓰면서 하는 정도의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이들이 자기 물건 쓰고 주변에 조금 얘기해서 3%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요렇게 세 줄로 3%의 구도를 갖춘 나를 9% BF라고 해. 근데 이제 BF가 되면 아메이에서 아 우리 이제 서로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선물 박스도 보내거든. 사업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나도 조금 본격적으로 구정 광고를 해서 이렇게 6% 이상의 이런 15%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비라고 불러. 그런데 그 비비는 당신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볼 때는 당신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 사업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6% 이상으로 6% 이상의 세 줄로 이렇게 구도를 만든 15%를 비비라고 부르는데 이때서부터는 당신 한번 사업해봐. 내가 1년 동안 당신이 번 돈의 30%를 성장 지원금으로 진짜 창업 지원금으로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고 내가 번 돈의 30%를 더 얹어주는 거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어. 진짜 대박이지. 넌 지금 사업을 하면 우리 때는 다 이런 거 없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연간 한 80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왜 그런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에 100만 원이라는 인세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그 인세 수입이 생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월세 수입처럼 자산 가치가 생긴다라는 뜻이야. 그럼 얼마의 자산 가치가 있어야 나한테 따박따박 100만 원이 들어오냐면 4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가 있어야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일단은 그게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지금. 그렇게 된다고 치면 내가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하루는 언니 정말 그렇게 100만 원씩 들어와요?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랬더니 요 사람도 이제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이면 연봉 1200이지. 1200을 버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렇게 1200을 버는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켰을 때 내가 버는 돈은 얼마냐면 연간 4천인 거야. 그러니까 연봉 1200 버는 사람 셋 만들었는데 내가 연봉 4000 버는 거 벌만하지. 괜찮지. 훌륭한 거지. 그런데 그 연봉 4000 나만 버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연봉 4000을 벌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또 사업 기회를 계속 전달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만큼까지 이 같은 직급에서 얼만큼까지 벌 수 있냐면 연봉 4000에서 8500까지 벌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진짜 내가 한 만큼 번다라는 뜻이지. 그 구간 안에서
수입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되면 여기서 1차 보너스에는 21%가 되지. 그걸 이제 아메이식 표현의 직급의 그 명칭이 SP거든. 그 SP를 하면 우리가 Q를 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SP를 하고 그걸 3번에서 GP를 하고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는 게 되는데 플래티늄 뭐 보너스도 있고 그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까 내가 파는 거 아닌가요? 얘기할 때 상속 얼핏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상속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매길 수가 없지. 내 네트워크에 샴푸가 몇 개 나갈지 치약이 몇 개 나갈지 국세청에서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매길 수가 없고 과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렇다가 보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날 재산 가치가 보통 상속이면 나라의 반을 내잖아. 그런데 그게 내 자산 가치가 결국은 나는 죽는 날도 2배로 늘게 돼 있는 거야. 그 반이 나라한테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속세 없이 나의 자식한테 상속시켜 주는 거. 난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봤거든. 내가 진짜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쟤네들이 정말로 평생 먹고 사는 거에 허덕이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허덕이다가 진짜 그거를 또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내 대로 끊을 수 있는 일이 나는 진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연봉 한 5천에서 5,500 요 정도 되시는 분들, 6천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죠. 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도 언니처럼 나도 정말 연봉 4천 좀 벌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 분이 연봉 4천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요 분도 연봉 4천, 요 분도 연봉 4천이고, 요 분은 다 연봉 1,200씩 벌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기회를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3명한테 비전을 전달해서 이 3명을 성공시킨 연봉 4천 정도로 성공시킨 사람을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그러는데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1억 정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명한테 비전을 보여서 최고로 벌 수 있는 수입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벌 수 있는 수입이 1억에서 1억 5천이고 6명한테 비전을 보여줘서 그분을 성장시켜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연간 한 3억에서 3억 5천이고 12명한테 내가 기회와 비전을 보여줘서 그분을 성장시켜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연간 한 10억쯤 되지. 그렇지만 내가 꼭 이쯤 와서 몇 년 후에 12명한테 비전을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내가 정말 비전을 크게 봤으면 이 첫 해에도 내가 12명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이 당겨지겠지. 그래서 보면은 정말 어떤 네트워크는 이 에머랄드에서 그 다음 파트너가 사파이어가 되고 그 밑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업을 크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핀이 우리 스폰서님의 핀이야. 뭐 이렇게 우리 업라인의 핀이야. 뭐 여러분이 나에 대한 그거를 얘기해서 이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건데 우리 스폰서는 이만큼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야. 제가 액팅으로 돌아가는 레그가 24레그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24년째예요. 그러면 24년째면 사실은 이건 그냥 사업 설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들려드리는 내용이에요. 24년째면 사실은 1년에 한 명씩 후원한 거예요. 그렇게 과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무려 10년 동안은 네트워크를 못 늘린 기간도 있었어요. 신기하죠? 어느 해는 막 늘린 기간도 있고요. 어느 해는 못 늘린 기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통 털어보니까 1년에 한 명씩 늘린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떤 해에는 제가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쩌면 스폰서님은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했을 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난 아메를 너무 좋아하잖아. 저는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안 될 때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다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살지 안 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힘들 때도 했어요 그냥. 그게 저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그냥 했어요. 아메이를 전달하는 일이 너무 그게 나는 그게 진짜 헬핑이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고 희망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정말 정신이 없겠다 하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지. 그런데 우리 스폰서가 하는 일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 만약에 네가 시작하면 네가 하는 일을 우리 스폰서는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난 옆에서 봤을 때 그것도 되게 큰 비전으로 느꼈어.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뭔가 박사학위도 또 따야 되고 내가 막 뭔가를 또 이수해야 되고 아니면 내 매장을 넓혀야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스폰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품 좋아 사업 좋아 제품 좋아 사업 좋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이 Q라고 하는 이 SP상 이 1000만점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이제 능력이 생기고 자기의 오너십과 시스템으로 얼추 돌아가고 방향은 잡아주시지만 돌아가고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 B번에 구축했던 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든 일을 반복하는 일이더라고. 반복하면 이 네트워크가 축적돼서 나한테 지속적인 수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스폰서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대. 그런데 사실은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스폰서가 사업을 시작했던 시절에는 굉장히 아메이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체계가 안 잡혔던 시절이어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신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돈이 어떻게 벌리냐 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야. 대략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무리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그냥 나는 내 스토리를 잘 못 만들겠다 하면은 제 거 그냥 10번 듣고 똑같이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훨씬 타율이 높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 타율이 높으니까 제가 이 핀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가능하면 쉽게 복잡한 얘기해도 사람들이 복잡한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머리에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 설명 한 번으로 그분이 사업 설명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얘기를 적어도 5번 이상 해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설명 한번 얘기하고 또 무슨 제품 전달할 때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알고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얘기하고 캐시백이 들어오면 그 캐시백이 왜 들어왔냐면 하고 얘기하고 뭐 또 광고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게 바로 이거야 하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그러면 참 그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그 여행 가는 게 이 정도 버는 핀이잖아.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수익 구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업 설명이 쫙 그려져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과 그리고 그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장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오래 지속하셨던 분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딱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성공 플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TP의 뜻은 이렇게 show the plan도 있지만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스폰서에 대한 또 형제레그들에 대한 내 파트너에 대한 업라인에 대한 그 쇼더 피플을 하는 것도 굉장히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더 플랜의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꼭 사업 설명 100번 도전하셔서 3년 반 후에 이제 3년 반도 안 남았죠. 3년 반 후에 65주년에 모두 다 연봉 1억을 꿈꿀 수 있는, 또 연봉 1억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의 핀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STP 100번 모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